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좀 입에 물고 있는데 캔디를요. 기침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영상을 좀 진행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푹 쉬면서 책도 좀 많이 보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꾸준히 이렇게 구독자 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상을 또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또 죄송하다는 말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깨 치료와 관련해서요.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영상을 좀 준비해 보면서 조금 그동안은 해부학 영상을 같이 좀 이렇게 병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좀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고 또 어깨 치료를 또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형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세분화시켜서 더 설명을 복잡하게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GH 관절에 관한 부분이에요. GH 관절 자체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GH 관절이 아니라 이제 스카플라에 대한 부분이죠. 디스펑션 혹은 디스키네지아 혹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거기서 이제 혼합된 형태를 띠는 게 이제 대부분의 임상 증상입니다. 그래서 초년차 선생님들이나 좀 어깨 치료를 좀 복잡하게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선생님들은 그냥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GH 관절, 두 번째는 스카플라 이 형태인데, 오늘은 주로 GH 관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GH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GH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초록색 불로 들어온 리가먼트 보이시죠? 인페리어 휴머럴 리가먼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관절막이 있습니다. 특히 이 관절막 중에서도 이제 보면 하부 쪽 관절막과 더불어서 이 인페리어 쪽, 하부 쪽 이 관련된 조직들이 많이 타이트해지는 거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익스터널 로테이션 또 인터널 로테이션 양측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특히 이 하부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 캡슐의 하부 쪽이요. 그리고 캡슐 안에 들어있는 리가먼트 쪽에도 타이트니스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리가먼트의 타이트니스보다는 이제 이런 관절막들에 대한 타이트니스가 더 이치적인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그 안에서 뭔가 꽉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치료를 할 때에도 인터널 로테이션이나 익스터널 로테이션 ROM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MET 방법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또 관련된 근육에 대한 인프라스피네토스라든지 라티스무스 놀자이라든지 이런 인터널 로테이터에 관한 부분들을 스트레칭을 많이 이제 시키시게 되고 MET를 시키시게 되는데, 막상 다시 익스터널 로테이션 평가를 해보면 ROM은 좀 나와요. ROM은 나오는데 환자 본인은 뭔가 아직도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어요. 딱딱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널 로테이션을 한다 해도 열심히 이제 엑서사이즈를 시키죠. 엑서사이즈를 시키는데 ROM은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안에서 꽉 잡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의 어떤 대부분의 원인 요소가 이런 숄더 조인트에 대한 관절막 중에서도 이 하부 관절막들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어떤 주관적인 느낌들, 또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진을 냈을 때 말을 잘 들어보면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하부 관절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절막을 어떻게
조금 우리가 스트레칭을 잘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먼저 프론 자세에서의 치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아마 프론에서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어깨 같은 경우는 또 포지션을 바꿔서 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냥 프론에서 바로 이제 치료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먼저 프론에서 환자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을 최대한 시킵니다.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익스텐션으로 쭉 뒤로 환자의 팔을 들어 올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마 처음에는 환자의 팔이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딱 거기서 잠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거기서 가서 한 10초 정도 유지해 줍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내려놓고, 자, 이거를 한 20회 정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당연히 이제 스카플라의 포지션이 움직이면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카플라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황 내에서 포스테리어 캡슐, 하부 인페리어 캡슐 쪽을 쭉 스트레칭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익스텐션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타이트니스가 조금 릴리즈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다냐? 네. GH 관절에 대한 부분에서요. 특히 이제 임핀지먼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시면 어느 정도 효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GH 관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스카플라 디스키네지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어깨가 안 좋아지는 순서를 보면 GH 관절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LOM이 생기면 곧바로 스카플라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GH 관절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프론에서 치료를 하고 슈파인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범위가 증가한다 하면 GH 관절에 대한 치료는 그대로 쭉 진행을 해 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머슬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캡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ROM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카플라에 대한 조절 능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인터널 로테이션 제한이 있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환자에게 열중셔를 시켜봤을 때 스카플라가 과도하게 안테리어 틸팅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중셔를 억지로 시키기 위해서 GH 관절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스카플라가 안테리어 로테이션을 하면서 안테리어 틸트 되면서 이제 그 역할을 보상해서 움직이는 거죠. 안테리어 틸트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카플라 안쪽 이 보더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이제 펜으로 표시를 좀 하면 특히 이 부분 있죠? 열중셔를 했을 때 환자의 어깨를 보면 이 부분이 살짝 떠요. 안테리어 틸트 되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고요. 이거면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GH 관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아직 이 부분이 조금 남아있구나. 습관이라는 게 남아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근육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근육 중에 바로 이 근육입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 머슬인데, 먼저 이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모션을 좀 볼까요?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카플라가 먼저 어버드 상태로 가게 되죠. 안테리어 틸트가 아니라 다시 이제 포스테리어 틸트 쪽으로 빠지는 그 어떤 모멘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라페지우스 미드 로어 파이버에 대한 수축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카풀라가 다시 메디알 보더가 이렇게 이제 떠 있던 상황을 다시 이제 체스트 월에 딱 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근육을 훈련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익스텐션 시킨 상태에서 얘가 안테리어 틸트 되었다면 다시 반대쪽 방향으로 힘을 주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여기 이 부분을 딱 느끼게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한번 줘 보시겠어요? 하면서 살짝 스카풀라를 뒤로 보내주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 딱 힘이 들어가냐면 세라투스 안테리어 머슬과 특히 로어 트라페지우스에 딱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 환자분들은 GH 관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좀 아픕니다. 그래서 먼저 GH 관절이 어느 정도 릴리즈 된 다음에 이 엑서사이즈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먼저 이 문제는 롱레버를 통해서 스카풀라를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라기보다는 열중셔를 시켜놓고 스카풀라 안테리어가 된 상태에서부터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숏레버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상태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연습을 시켜주고 홀드 릴렉스 방법을 통해서 인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머슬에 대한. 이때 중요한 점은 세라투스 안테리어 머슬이 먼저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꼭 이걸 인지를 해줘야 돼요. 같이 영상을 응용해서 보시면 자, 환자분 얘를 뒤로 보낼 때 먼저 옆구리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전거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에 먼저 힘이 들어가고 나서 뒤에 승모근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옆구리가 1번, 그 다음에 뒤쪽이 2번이에요. 하면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살짝 뒤로 보내보세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면 딱 먹어요.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그래서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GH 관절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풀라 키네지아, 디스키네지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풀라 디스키네지아에 대한 부분까지 딱 이렇게 되면 ROM이 증가하고 뭔가 안에서부터 풀리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히 스카풀라 키네지아 단계로 스카풀라 디스키네지아를 우리가 다시 이제 해결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근육을 푸는 걸로 끝나요. 단순히 근육을 푸는 걸로 끝나요. 막 सब스카풀라리스를 막 완전히 뭐 소위 말하는 집중 공략해서 막 거기만 릴리즈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강제로 GH 관절에 대한 스트레칭만을 계속 강조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연계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치료 선생님들 운동하다 보면요 환자분이 선생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등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라티스무스 돌자에 거기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힘을 안 먹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GH 관절 자체의 그 릴리즈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시켜도 단지 이제 ROM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로 캡슐까지 온전히 릴리즈 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머슬이 릴리즈 되면 ROM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의 꽉 잡고 있는 느낌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잡고 있는 느낌이 해결이 안 되면 스카풀라 디스키네지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라투스 안테리어 혹은 트라피지우스 로어 미드 파이버 엑서사이즈를 시킬 때 잘 안 먹어요. 아무리 숏레버로 해놓고 이렇게 해도 GH 관절에 대한 부분 릴리즈가 어느 정도는 돼줘야 이게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힘을. 그래서 이상하네 왜 안 먹지라고 하면 1단계 GH 관절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GH 관절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포지션을 제대로 놓고요. 스카풀라 뉴트럴 포지션을 제대로 놓고 GH 관절을 했을 때 뭔가 딱딱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소한 차이가 큰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단순 ROM 증가냐? 그때만 ROM이 증가했다 다시 회귀합니다. 다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캡슐 쪽에 해결이 안 되면
치료를 할 때는 ROM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환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내가 가르쳐주는 운동을 해도 다시 ROM이 다시 줄어들어 갖고 와요, 병원에. 근데 여러분 도수 치료할 때 이게 인제 6회, 7회, 8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근데 치료사 선생님도 인제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도대체 내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근데 그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머슬만이 아니라 캡슐 쪽까지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캡슐 쪽까지 됐나 안 됐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xercise를 시킬 때 메디알 보도 쪽 뜨나 안 뜨나 그거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환자가 세라투스 안테리어 그다음에 미드 로어 트라페지우스 힘을 먹나 아니면 라티스무스 돌제가 힘을 먹는데 환자는 그것을 트라페지우스가 힘을 먹는 거라고 착각하는가 이거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처음에 내원했던 주된 메인 컴플레인 있죠. 여러 병원들을 다녀도 치료를 했는데 뭔가 속에서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느낌이 여전하다. 이러한 느낌들이 그때 다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 이제 인피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먼트인데 이 위치 하부에 있는 관절낭 이 부분이 타이트니스 할 경우 특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터널 로테이션의 어떤 제한이든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어떤 제한이든 캡슐은 이완이 돼야 그 노력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단순히 MET를 적용했다 해서 ROM이 늘어난 게 끝이 아니에요. ROM이 늘어난 게 치료가 된 게 아닙니다. 다시 와요. ROM이 줄어갖고 다시 옵니다. 순간적으로 ROM이 늘어나고 이걸 MET를 어떤 적용하고 제한을 줘서 계속 홀드 릴렉스 하면서 ROM이 늘어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ROM이 그 다음날 줄어오면 치료를 했는데 2번, 3번 ROM이 줄어서 계속 오는 이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근육에만 지금 내 치료가 들어가지고 있는 거구나. 캡슐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캡슐까지 온전히 제한이 그게 좀 이루어지고요. 환자가 이제 와도 선생님 이제 어느 정도 팔은 좀 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스카플라 모션을 뒤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스카플라 모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열중셔를 시켜봤을 때 여전히 뜨는가, 열중셔를 했을 때 여전히 뜨는가, 안테리어 틸트에 대한 그 보상의 어떤 패턴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네, 그거를 봐야 돼요. 어느 정도는 줄겠지만 그래도 안테리어로 먼저 쓱 가버리는 이 패턴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습관으로. 그러면 얘를 뒤로 보내주는 연습, 먼저 최대한 숏네버를 만들어 놓고 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롱레버로 네, 먼저 엘보우를 플렉션 시켜놓고 세라투스 안테리어 연습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더 롱레버로 만들어서 세라투스 안테리어 그 다음에 스카플라 디스키네지아에 관여하는 약해진 혹은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근육들을 연습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스카플라에 대한 연습도 엑서사이즈도 숏레버에서 롱레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거기서 생기는 보상 패턴들을 우리가 파악해 가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는찬 선생님들 어깨에 관한 어떤 책을 볼 때 지금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어떤 책을 봐야 어깨에 대한 치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교육이 어깨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한데. 왜냐면 어깨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GH 관절과 스카플라에 대한 디스키네지아 그리고 이게 어떤 하부 관절낭에 대한 제한이 타이트니스가 왔을 때 그 상관성 이거를 하나의 주제로만 지금 제가 영상을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게 AC 조인트나 SC 조인트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립케이지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T스파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관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책은 저도 아직 조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스파인에 관한 공부. 근데 스파인에 관한 책을 보다 보면 거기에 조금씩 립케이지와 스카플라에 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레퍼런스들 목록을 보면 주제 중에 스카플라나 립케이지와 T스파인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것들이
참고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SC 조인트나 AC 조인트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SCM 머슬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GH 관절이나 또 스카폴라에 관한 움직임들에 관한 책들은 또 많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스크랩하고 수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과정들이 먼저 필요해요. 자료들을 선별해서 계속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연관성을 계속 찾는 겁니다. 연관성을 찾다 보면 어느 것들은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절묘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사이 연관성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터득하는 게 제대로 된 어깨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어깨에 관한 내용을 올릴 때는 어떤 책 소개를 정말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댓글을 제가 달아드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소개한다는 건 굉장히 좀 신중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오늘 처음으로 좀 이렇게 제 영상의 어떤 시스템을 바꿔 봤어요. 그래서 조금 다소 뭐 제가 예전처럼 PPT를 띄워 놓고 거기에 순서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두서가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제 이전 영상과 비교를 해 보면. 근데 오늘 정말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깨 치료와 관련해서. 그리고 가장 베이지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 다음 단계 넘어갈 수도 없고, 이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내 어깨 치료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십시오. 두 번, 세 번 계속 보시면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댓글에 대한 부분을 관련해서 글로 설명이 가능하면 제가 글로 댓글을 달아드릴 것이고, 아 이거는 글로 설명은 좀 부족하겠다 하면 다시 그 부분을 갖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내일 또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는 내가 치료했던 그 환자 케이스인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좀 이렇게 조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좀 푹 쉬었으니까요, 양질의 자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